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은 이제 다음에 A 벡터와 B 벡터 사이에 사이각이 시타라고 하면 이제 이 두 벡터를 닷 프로덕트를 했다는 것은 결국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를 곱하고 이제 사이각인 코사인 시타를 곱한 값을 이제 내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값은 이제 두 벡터를 내적을 했을 때 이제 스칼라 값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그 두 벡터를 내적한 것을 이러한 식의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표시를 해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코사인 시타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같은 벡터를 곱하게 되면 어차피 두 벡터의 사이각은 0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코사인 0도는 1이 되게 되고, 이제 코사인 90도는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서로 다른 단위 벡터는 모두 소거가 되게 되고, 이제 같은 단위 벡터라 하더라도 이제 코사인 0도는 1이고 이제 단위 벡터의 크기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이제 1을 곱해도 이 단위 벡터의 내적의 값은 이제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결국 1이 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이러한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우리가 연산을 해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단위 벡터는 모두 소거가 되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성분을 곱한 것을 더한 값에 이러한 스칼라 양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이제 내적의 결과는 벡터가 아니라 이제 스칼라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적의 연산 법칙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이제 모두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적의 응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학 문제를 이제 계산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적을 활용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식으로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흰 벡터의 사이각을 우리가 산출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내적의 개념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시타 값을 이제 산출을 하는데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A.B는 AB 코사인 시타라는 수식에서 이제 시타는 아크 코사인 이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것에서 이제 두 벡터를 내적한 것에 이제 아크 코사인 값이 됨을 알 수 있고, 이때 시타의 범위는 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각으로 이제 정의가 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방향의 어떤 단위 벡터의 카테시안 벡터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두 벡터를 연산을 하면 이제 바로 코사인 시타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시타는 바로 이 두 단위 벡터의 내적을 한 값에 이제 아크 코사인 값으로 이제 정의가 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응용은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이러한 벡터를 어떤 각 축선상의 이제 성분 벡터로 분해를 할 때 이제 이 벡터를 이러한 식으로 수직으로 이 어떤 라인에 투영한 벡터를 이제 이쪽 라인의 성분 벡터라고 우리가 정의를 여태까지 하였고, 이제 이를 좀 더 내적을 활용을 해서 정의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그림상에는 이게 이 직선이 이제 수평선으로 나와 있지만 어떤 임의의 어떤 방향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방향의 단위 벡터를 UA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방향의 A 벡터를 이쪽 AA 라인으로 투영한
이쪽 라인의 성분 벡터 AA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벡터는 항상 벡터의 크기와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의 그 곱으로 정의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벡터 AA는 이제 이 벡터 AA의 크기에다가 이 방향의 그 단위 벡터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벡터와 이 벡터의 사이각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 벡터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제 AA 코사인 시타가 될 것인데, 만일에 이제 이 단위 벡터 UA와 그 이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AA의 크기는 이제 A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이 값은 결국 이 그 벡터 A와 이쪽 라인 선상의 단위 벡터 UA를 이제 내적한 것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직각 방향의 그 성분 A는 우리가 그 피타고라스가 아니라 그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이 A의 사인 시타를 한 것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또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벡터의 덧셈에 의해서 이제 벡터 AA 플러스 그 직각 성분의 A를 더한 것이 결국은 이 벡터 A가 되므로, 이제 그 정의를 사용을 해서 그 정의와 이제 피타고라스 정의를 사용을 하면, 또한 이 값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빼기 벡터 AA의 제곱을 한 것에 이제 루트를 씌운 값으로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그 흰 벡터 F가 있을 때 이 흰 벡터 F를 이 U 방향과 V 방향으로 투영한 벡터 그 FV 프로젝션과 FU 프로젝션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각도가 모두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그 수직선을 각각의 그 라인에 긋고, 이제 그때 나타나는 벡터를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하고, 이때 이제 이 벡터들의 값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U 방향으로 이제 투영한 벡터 FU는 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45도를 하면 이제 70.7 뉴턴이 되게 되고, 이제 FV는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제 96.6 뉴턴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내적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각 방향의 어떤 성분 벡터로 분해를 하는 개념만 알고 있어도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제 2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은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3차원 공간상에 이러한 그 파이프 라인이 있고, 이때 이제 이 B점에서 어떤 각도 시타만큼의 그 각도의 방향으로 이제 F가 80파운드가 이 C점을 향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각도 시타를 구하고 이 흰 벡터를 이제 이 파이프라인 AB 파이프라인에 이제 투영한 벡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각도 시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AB 라인 선상의 거리 벡터와 이제 BC 선상의 이제 거리 벡터를 이제 위치 벡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구해 보면, 이제 RBA 같은 경우는 이제 B에서 이제 A로 가는 거리 벡터를 이제 각각의 위치 벡터, 즉 이제 A점에 대한 위치 벡터와 B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구해서 이제 그 B점의 좌표에서 이제 A점의 좌표를 빼게 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j 플러스 1k로 이제 카테시안 벡터 폼을 산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제 이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 값을 제곱을 해서 이제 루트를 씌우면 이제 그 거리 벡터 RBA는 이제 3피트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BC도 C의 좌표는 이제 그 X축 방향의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2,0,0,0이 될 것이고, 이제 이 점의 좌표는 이제 2, 1, 2, 다시 이제 B점의 좌표는 이제 2, 여기로 이제 3,1이 되게 되므로 이제 C점에서 B점, 즉 RBC는 이제 B점에서 이제 C점으로 가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C점에서 B점의 좌표를 빼게 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j 플러스 1k 피트가 되게 되고, 이제 이 카테시안 벡터의 크기는 이제 루트 10 피트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그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RBA.RBC는 이제 이 두 거리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 사이값 코사인 시타를 곱한 것으로 정의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코사인 시타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앞서 식에서 그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게 되고, 이제 각각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카테시안 벡터 폼의 그 내적에 의해서 그 나타나는 값에다가 이 두 벡터의 크기를 그 곱한 값을 이제 나눠주게 되게 되면 이제 최종적인 값은 이제 0.7379가 나오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각도 시타는 이제 아크 코사인 0.7379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42.55도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이 흰 벡터를 그 AB 그 라인 선상에 투영한 벡터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먼저 이제 이 AB 그 라인 선상에 이제 단위 벡터 UBA를 구해보면, 결국 단위 벡터는 단위 벡터의 정의에 의해서 그 이러한 거리 벡터에다가 그 거리 벡터의 크기를 나눠주면 이제 다 그 방향의 단위 벡터가 산출이 되게 되고, 이제 그 정의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쪽은 이제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표시를 하고, 이제 그 값을 나눠주면 이제 각각의 성분의 3을 나눠주게 되면 이때 UBA의 카테시안 벡터 폼은 마이너스 3분의 2i 마이너스 3분의 2j 플러스 3분의 1k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쪽 선상에 이제 흰 벡터를 우리가 그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기 위한 단위 벡터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제 BC 방향의 그 단위 벡터를 산출하는 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곱해서 이제 80을 각각의 값에다가 이제 나눠주게 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75.89j 플러스 25.3k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이제 내적의 응용 두 번째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이쪽에 투영한 그 벡터의 크기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 벡터 곱하기 이쪽 방향의 그 단위 벡터의 내적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값들을 이러한 식으로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각각의 성분별로 이제 곱셈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첫 번째 이제 F의 그 단위 벡터 I 성분은 0이기 때문에 어차피 뒤쪽에도 0을 곱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소거가 되게 되고, 나머지는 각각의 성분별로 곱셈을 해서 이제 덧셈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 방향의 FBA의 크기는 이제 59.0 파운드가 산출이 되게 되고, 이제 이를 또한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이제 표시를 하려면 이 값을 우리가 산출한 이 UBA의 이 카테시안 벡터 폼에다가 그 값을 곱해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방향의
그 투영한 벡터의 그 카테시안 벡터 폼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도 이제 개념이 그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제 이러한 공식들이 이제 계속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이제 숙달이 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연습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개념이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